아니 분명 댓글에서는 그렇게 많이 무시하던데 실제 판매량은 심각한데 분명 한국 판매량인데도 상위 10위권의 중국차가 테슬라는 심지어 3위. 이거 진짜 괜찮은 건가? 안녕하세요, 안피디입니다. 사실 항상 다루면서도 안타까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전기차 판매량인데요, 단순히 국산차가 판매량 순위에서 밀린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좀 많더라고요. 방금 보신 판매량은 해외 판매량이 아니고요, 1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입니다. 모델별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상위 10위권에 테슬라와 비아디 그리고 KGM이 보입니다. 내연기관차까지 포함한 전체 판매량 순위를 보면 상위 10위권에 모두 현대기아차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브랜드별 판매량으로 보면 더 두드러집니다. 상위 5위권을 보면 기아가 1위고 2위와 3위를 테슬라와 비아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4위, KGM은 5위를 했습니다. 이것도 내연기관차를 포함한 전체 판매량 순위와 비교해보면 현대기아차가 압도적인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일각에선 어차피 현대기아차가 전기차만 파는 것도 아닌데 굳이 전기차 판매량을 놓고 비교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된 관점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외신들도 보면 전기차 판매량만 별도로 집계하는 이유가 분명 있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전기차 판매량이 왜 중요한 거고 실제로 이게 계속되면 국산 전기차 시장은 붕괴되는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사실 방금 전에 보신 판매량이 단순히 순위만 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 왜냐면 1월이면 보통 어떤가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확정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대부분이 전기차를 그냥 안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판매량이 브랜드별로 나오고 있고 확실히 예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전기차 시장이 판매 흐름과 규칙이 바뀐 중요한 순간이란 건데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조금 영향권을 벗어난 차들 위주로 판매량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케이스죠. 아예 진짜 가격 자체가 많이 내려가서 보조금을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차도 있을 거고요. 어차피 보조금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브랜드에서 먼저 지원해주고 나중에 정산받는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케이스에 해당되는 게 테슬라와 비아디인데 이미 테슬라는 최근에 가격을 여러 번 내렸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조금 늦더라도 미리 구매해도 될 정도의 가격이 됐습니다. 비아디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심지어 볼보도 EX30 가격을 내리겠다고 기습 발표했죠. 무려 700만원을 내려서 4,479만원까지 내려가고요. 수입차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포함 3천만원대의 구매가 가능해지고 이렇게 되면 EV3와도 가격이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는 기아가 그나마 1위를 할 수 있었다고 보는 이유를 EV3 때문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편에 속하는 전기차고 현대차한테는 아직 이런 차가 없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보인 거 아닌가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볼보까지 이렇게 나온다면 EV3도 확실한 경쟁력이라 하기 어렵게 된다는 거고요. 이 판매량 순위가 유독 충격적인 이유는 해외가 아닌 한국에서 이런 판매량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가장 공평한 경쟁이었다는 게 큽니다. 왜냐면 보조금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국 기업 보호 성격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는 자국 브랜드가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 판매량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나온 통계라는 게 큰 거죠. 물론 1월 판매량만 놓고 섣불리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가격 정책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대부분이 알고 이렇게 된다면 판매량 순위도 큰 이변이 없는 한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다는 게 현재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지금까지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가격을 파격적으로 내리겠다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기아가 표시 가격을 일부 내리긴 했지만 아직은 부족하죠. 특히 EV5는 중국에서 2천만원대로 대대적인 홍보가 됐기 때문에 이 차는 3천만원대로 계속 유지되는 이상 저렴한 가격이라는 걸 말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현대차는 표시 가격보다 조건 충족형 할인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했었습니다. 조건을 충족해야 할부금 같은 곳에서 이득이 있고 이런 걸 최대한 받을 경우에 600만원 이상 할인이 가능하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뭐 현대차가 아이오닉 3를 국내에도 출시하고 보조금 포함 실구매 가격이 셀토스 정도로 나오지 않는 이상 판매량이 확 뒤집히기는 힘든 게 사실이란 거죠. 아마 이 대목에서 이런 말 하는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야, 현대차가 전기차만 파냐?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전기차만 파는 회사랑 비교해? 이런 거죠. 이게 너무 위험한 시각이라고 보는 이유가 전기차도 결국 자동차입니다. 그럼에도 전기차 시장만 따로 보는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냥 반대로 질문해 보면 됩니다. 그럼 전기차 시장은 내줘도 괜찮다는 건가? 이런 겁니다. 전체 판매량을 봐야 한다는 논리가 아예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논점을 흐린다는 게 문제인 거죠. 현대기아차가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을 포함하면 압도적인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전체 판매량도 보여드린 거고 이 전체 판매량을 굳이 안 보여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전체 판매량에서는 압도적인데 전기차만 놓고 보면 상황이 달라지냐?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전체 판매량만 보는 게 일종의 위안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에 올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전기차 시장을 내줘도 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란 겁니다. 올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 차를 포기하면서까지 전기차에 모든 걸 쏟아부을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시장을 내준다는 건 올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전기차 시장을 해외 브랜드한테 뺏기는 거라고요. 두 번째는 그럼 왜 전기차 시장을 뺏기면 안 되는 거냐? 이건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봐야 하는데요.
우선 전기차 시장 중심으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건 기준이 바뀐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전기차가 출시됐어요. 그럼 한국에서는 현대기아차가 기준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미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 차는 그렇잖아요. 현대차보다 비싸면 비싼 차, 저렴하면 가성비, 통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이 기준이 테슬라로 잡히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어떤 전기차를 출시하면 그래서 테슬라보다 저렴한가? 테슬라보다 비싸다고? 그걸 누가 사?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되면 현대기아 전기차를 사는 사람은 매번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소렌토 샀다 하면 별말 안 듣잖아요. 그런데 현대기아 전기차를 샀다고 하면 대체 왜 테슬라가 더 저렴하다던데? 이러면서 또 하나 설명할 거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냥 딱 기준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설명이 많아지면 어떤 제품이든 불리해지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봐도 문제인 게 이렇게 되면 현대기아 전기차를 입문용으로 사는 사람이 줄어들게 됩니다. 어떤 차종이든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갈 때 현대기아 전기차로 입문을 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현대기아 전기차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테슬라나 비아디로 입문해버리면 그 사람은 큰 이변이 없는 한 테슬라나 비아디에 머물고 현대기아로 넘어가는 게 어려워집니다. 이건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죠. 즉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판매량 확보가 점점 불리해진다는 겁니다. 판매량 확보가 불리해지면 어떤 문제로 이어지냐? 세 번째는 경쟁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도 큽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전기차는 하드웨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UI, UX, 충전 관련 문제들, OTA 이렇게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쟁이 핵심입니다. 이건 판매량이 많을수록 유리한 경쟁입니다. 왜? 데이터 확보와 학습이 핵심인 경쟁이니까요. 데이터 수집량이 많아야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지고요. 학습하는 데이터가 많아야 기술 발전도 빨라지고 오류도 그만큼 빨리 잡고 이게 곧 경쟁력이자 상품성이 됩니다. 그런데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고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도 점점 줄어든다면 계속해서 이 굴레를 못 벗어나는 거죠. 여기에 이런 판매량 규모는 어떤 걸 결정짓나요? 원가와 협상력 그리고 신제품 출시 속도까지도 결정하죠. 전기차는 배터리와 모터를 엔진처럼 내재화하기 어렵습니다. 즉 우리 기업끼리만 잘한다고 될 게 아니라 원재료를 확보하고 있는 국가와도 협상이 필요한 영역이란 거죠. 판매량이 별로면 단가 협상에서 불리해지고요. 이 불리함이 가격 경쟁력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전기차는 상용화에서 대중화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지점이 중요하고 이걸 선점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을 따로 집계한다는 거고요. 현대기아차는 특히나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는 이유가 국내 기업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도 전기차를 못 만드는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전기차를 못 만드는 브랜드면 얘기해봐야 입만 아픕니다. 그런데 글로벌 판매량을 보면 현대기아 전기차도 판매량이 아예 뒤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비아디나 테슬라와 비교하면 중간 편차가 크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이라면 조금만 하면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요. 이미 차 자체는 괜찮습니다. 실용적으로 잘 만들었고요. 아이오닉 9 같은 차들은 승차감도 좋고 EV6 GT나 GV60 마그마 같은 차들을 보면 퍼포먼스도 좋습니다. 그럼 결국 대중적인 모델들은 가격만 잘 조정하면 판매량 확보는 금방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속도가 빨라야 하는 이유는 뭐다? 전기차 시장의 경쟁은 기존과 다르다는 거. 전기차 시장이라고 간과한다면 여기서 요구하는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거고 만약 이런 경쟁력을 굳이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아도 확보할 수 있다면 하이브리드 차나 내연기관 차라도 활용하자 이겁니다. 드라이브 와이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아직도 옵션이거든요. 오토파일럿처럼 기본으로 넣고 데이터 수집만 가능하게 한다면 데이터 수집 속도와 규모도 엄청나게 커질 거고 이렇게 되면 전기차 판매량을 지금 당장 올리기 위해서 가격을 무리하게 내릴 이유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시장을 내주는 건 당연히 안 되고 경쟁의 범위나 방식도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볼보까지 3천만 원대를 실현시키기 위해 700만 원이나 내리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시장을 뺏기는 건 시간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